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제 3월장이 모두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3월 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대한 우리 시장의 그런 어떤 민감도라고 할까요? 너무 오래된 일들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대형주가 방향을 잡지 못했고 결국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4월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까요? 이 글로벌 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 전망 한번 내려보고요. 4월 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미중 무역 협상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진행이 되는데 또 온도차가 나타나더라고요. 중국 매체는 막판 스퍼트 단계 같다라고 하는 반면에 로이터에서는 미국 관료들의 그 말을 인용해서 6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서로가 처해 있는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표현으로 기세가 좀 등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뮬러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더 자신감이 넘치게 됐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런 드라이브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네. 지금 여러 차례 뭐 계속해서 관세는 부과하겠다. 중국이 미국 물건 더 사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언급을 여러 번 했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위급 회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걸려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관세 부과 여부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최정상급의 회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지도자의 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런 쪽에 좀 타결 가능성이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4월 얘기, 6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이러한 그 재료를 가지고 길게는 2020년 대선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진전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 타겟은 결국 중국의 어떤 외교와 경제 패권주의입니다. 결국 이거를 저지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국이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길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결국 만약에 이게 뭐 중국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미국의 사정으로 해서 진정이 된다면은 결국 그 방향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4월 증시도 이렇게 그 지수가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지수가 사실 위로도 아래로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네. 뭔가 새롭게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 계속 끌어오던 얘기인데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4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4월도 3월과 좀 당분간은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장의 상단을 막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바닥을 뚫는 것이냐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걸 보고선 옐런 전 의장은 이거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혹자는 그럼 옐런 전 의장이 나와서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에 단순히 이거 하나만 놓고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나왔을 때의 상황과 지금과는 상당 부분 달라요. 그렇죠. 일단 그때는 미국의 다른 지표들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들면은 뭐 네.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지표상으로
부진해서 시장이 우려 자아내고 하는 것들이 제조업 PMI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비관론자들의 얘기는 이게 정말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경기 둔화로 가는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평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요한 지표들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국은 걸려 있어요.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향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이런 경제 지표들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이제 금리 차와 또 장단기 금리와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고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매듭이 풀려야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매듭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혹은 전망할 수가 있을 텐데 그쪽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 전망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당분간은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계속 움직이게 되겠네요. 저는 뭐 일단 뭐 당분간은 일단 지금 같은 장세들, 그러니까 뭐 지수는 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뭐 급하게 빠지거나 네. 또 이제 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거나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지금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동력의 부재가 장기화된다면은 결국 지수보다는 좀 종목의 흐름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목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산업에 많은 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그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정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세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최근에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은 어떤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국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차 촉진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소위 통과를 했고 이제 전체 회의에 남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 모터쇼가 개막이 열립니다.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가 이번 서울 모터쇼의 핵심이에요.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든가 네. 또 이제 관련된 맵 이런 것들 갖다 이번에 굉장히 그 앞세워서 이번 네. 이제 모터쇼를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이제 모터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4월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면은 그렇죠. 사실 자율주행차와 5G는 떼놓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5G 환경이 돼야지만이 네. 자율주행차가 마음 놓고 구동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이런 속도라든가 또 지연 반응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G 환경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5G 환경이 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자율주행차가 이제 좀 어떤 시험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뭐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현대그룹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전장 부품주들 이런 네. 쪽에서 이제 움직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수준의 뭐 이제 부합할 정도까지 뭐 이제 막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현대차와 관계 있는 네네. 업체들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결국 이러한 회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회사들이 과연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저는 일단 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뭐 최근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면밀한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올 만한 기업들을 뭐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학회 때문에 암학회 관련주들이 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첨생법 때문에 그 관련주도 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관심이 몰리니까 그 전에 관심 받았었던 바이오 대장주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제 그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대장주들이 어제 많이 무너졌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총 시즌에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어요. 이번에 더군다나 그 셀트리온 그 자회사들이
영화에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 영화가 좀 상당히 실패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상당히 왔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본업이나 좀 잘할 것이지 네. 왜 거기서 또 그 손실을 내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로 연결이 됐었고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뭐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제약업계 판도에 중요한 그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동생동 폐지 또 이제 복제약에 대한 약가 인하 이런 부분들 오늘 제약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중소형 그 제약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바꿔 말씀드리면은 자체적인 개발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적당히 제네릭을 이제 복제해 가지고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격동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 3월달 초만 하더라도 뭐 이제 그 새로운 항암 기술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신약 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유가가 올랐었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 최근 상장 회사들이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 앞으로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는 상당히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상 단계의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라든가 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 네네. 이런 그 업체들의 어떤 개별 종목들의 이슈라든가 재료 쪽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재료가 이미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어서 그런 종목들 좀 지금 들어가기는 약간 뒤늦다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올랐다가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센티멘트가 약해지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예.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그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종목을 픽을 해보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일단 그 글로벌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오래 끌어갈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종목별 장세가 그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순환매 그리고 종목 장세는 당분간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네. 것에 맞는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하고 연관되는 역시 그쪽에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부터 시작한 네. 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정말 시작되는 5G 관련주들 네. 이런 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클로즈업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